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저는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유경 노무사라고 하고요. 그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라는 단체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해서는 직장감시 119라는 민간 공익단체에서 법률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오늘 모인 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내용이어서 마침 또 이제 잘 주제가 복합되는 것 같은데요. 법도 생겼고 뭐 취업 규칙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사실 구체적인 뭐다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지매라든지 우리가 쉽게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아예 법적으로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근로기준법 안에 관련된 법조항이 생긴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 법의 명칭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왕따나 이지매라고 하는 거 주로 이제 기존에는 학교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 법은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장 내에서 그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겠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저는 이제 케이블 TV 기사니까 저의 좀 빙의를 하면 예전에 이제 가입자분들을 새로 유치를 못하거나 혹은 이제 AS 같은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밤에 뭐 9시까지 고객 유치하러 전단지를 붙여오라든지 반성문을 쓰라든지 가끔은 뭐 일명 조인트라고 정강이를 발로 맞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럼 알고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이미 돼 있었던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거라는 얘기네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있잖아요. 네. 지금 법적으로는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은 금지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반성문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강이를 발로 찬다거나 아니면은 뭐 업무적으로 그 필요한 일이 아니라 뭔가를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첫 번째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지시를 이 지시받는 사람이 거부할 수 있냐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업무상 그럼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건데 이거를 판단하실 때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의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동안 쭉 해왔던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무언가를 나에게만 유독시키는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늘상 그 과한 업무를 모두가 하고 있어서 네네. 이 부분이 되게 자연스러워졌어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되게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다소 존재하니까요. 이런 경우는 혹시 알 수 있는 쉬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조직 안에서 기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을 갖고 괴롭힘이라고 신고를 했을 때 이게 맞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과거에 어떤 벌어졌던 일들을 쭉 짚어보게 되거든요. 맥락을. 예.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저희 직장감시를 119에서 제보받았던 충격적인 사례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건데 어떤 중소기업에서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직원들한테 사적 지시를 하는 거죠. 본인이 키우는 별장 개한테 먹이를 주라고 한다거나. 아, 집사로 쓰셨구나. 예. 그분은. 아니면은 그 어떤 숯불구이집 사장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투잡을 뛰는데 본인의 회사가 있고 숯불구이집을 부업으로 해요. 근데 본인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무직 분들한테 가끔 휴일날 일이 많다면서 숯불을 구이집에서 일을 시킨다거나 이게 모든 직원한테 가해졌던 일들이 있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벗어난 행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만 수위 차이인 거지 하나하나 판단해 보였을 때 다 같이 과도한 지시 혹은
그 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 벗어난 지시를 받고 있던 조직에서는 이건 아무리 보더라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지만은 업무랑은 상관이 없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회사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셔야 되겠죠. 결국 노무사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상식선이라는 거는 네. 내가 좀 힘들면 내 주변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해 못해. 그러면 직장 괴롭힘의 한 가지라고 의심해봐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들으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좀 더 심화해서 다른 사례들을 좀 모아봤는데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보직을 변경을 시켰는데 회사에서 이 사람은 그 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보직에서도 괜찮을 거야 하고서는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한 8달 동안 쭉 굴린 거죠. 뭐 이런 경우 본인이 계속 이제 나 업무적으로 계속 미숙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항변을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겁을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업무에 대한 미숙하다는 걸 인정했을 때 또 징계가 내려올까봐.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사례인데 너무 답답한 부하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상사가 오죽 답답했으면 일로 와봐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실제로 맞진 않았으나 이제 이분은 굉장히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되게 이제 뭔가 일어나진 않았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가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게 명백하게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시게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문제 제기를 못하고 끝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점점 쌓이게 되면 이분은 회사 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지시겠죠. 괴롭고. 쓱쓱 흘러가는. 예.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어떤 공식적인 처분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분한테 징계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보낸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필요했느냐? 이게 어떤 상사로부터의 어떤 우위를 이용해가지고 벌어진 일이냐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아까 한 대 받고 시작할래? 이 말이 그렇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조직에서는 그런 험한 말들이 회의석상에서 매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간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를 하겠죠. 근데 어떤 조직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후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얘기를 듣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내에 신고를 하거나 문제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어떻게 보면 문제는 기존에 조직적으로 어떤 그런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괴롭힘이 용인되는 문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 왔던 회사라고 한다면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뭔가 집단적 예. 대응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일이 발생을 하면 어쨌든 왜 그게 팽배하게 있는 원래부터 있던 회사라 그러면 본인이 회사에다 문제를 제기해봤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싸들고 가서 적어가지고 노동부 들어가서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럼 해결이? 이 법이 지금 시행된 지 몇 개월 안 된 초기 단계 법이고 예, 그렇긴 하죠 또.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법이에요. 예를 들면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현행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정하고 있는 부분은 회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잘 해결해라가 답이거든요. 현재는. 이건 고구마 2개 먹은 것 같은. 그래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취업규칙상에 직장 괴롭힘 예방하고 발생 시 조치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서 노동부 신고해라가 끝이에요. 회사가 만약에 굉장히 조직 문화가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존재를 해가지고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은 취업규칙에 근거를 해서 아주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걱정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취업규칙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다거나 아니면 취업규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잘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결론적으로 노동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회사 내에서 해결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개별 노동자가 겪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겠죠.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결론은 만약에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본인 혼자 개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집단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이 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노동청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제 김유경 노무사님 같은 그 우리 노동자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노무사님들을 활용해서 제초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혹은 주변에 노동조합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조합원들의 손을 좀 빌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좀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더 하시면 시청자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네네.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됐어? 현타 온다.